자,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신아메리카 드림. 우리가 또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로 여러분들의 우리 드림들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 코너가 좀 재미있어서 저희가 이 코너는 계속 살렸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한국 투자자분들은 미국 주식 가운데 어떤 기업들의 매수를 많이 했을까요? 자, 오늘 탑3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중국 주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투자자분들은 미국 주식 가운데 어떤 기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을까요? 탑3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위 종목인데요. ACY라는 그런 티커를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보니까 파산보호 신청한 이후에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키워드를 좀 꼽아주셨는데 에어로 센츄리라는 기업인가 봐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일단 항공기 임대 사업을 하는 리스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항공기라고 해서 뭐 거대한 항공기 수백 명이 탄 항공기는 아니고 네네. 50명에서 100명 정도 탄 항공기를 임대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약 1,500만 달러, 1,600만 달러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큰 사이즈의 기업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조금 주가 추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상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주가가 안 좋았다가 연말에는 또 이런 부분을 다시 뒤엎어서 상장 유지 계획을 유지했다, 거래소에서 수락을 했다, 막 이런 네네. 뉴스가 나오면서 또 급등이 나왔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3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파산보호 신청하면서 하루 만에 거의 반토막 났었는데, 이 부분이 4월 1일 날 재차 다시 또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끌었던 것 같은데요. 와. 뭐 사실 근데 뭐 최근 급등이 뭐 특별한 내용이나 이슈가 나와서 올랐던 거는 아니었고, 뭐 시가총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네네. 뭐 워낙 주가도 급락하고 또 거래량도 급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일시적인 급등이 아닌가 주가가 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에어로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항공기 쪽이다 보니까 코로나의 타격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미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어느 정도 노이즈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네. 좀 추세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적극적인 매매를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어떤 노이즈가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회생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게 회생주잖아요. 그렇죠. 회생주가 정말 공부 잘해서 진짜 회생을 이뤄내면 이건 이만한 대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알기 힘드니,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정말 알기 힘드니 회생주 투자는 참 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다가 만약에 회생을 하게 된다면 그 기대감은 크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오르긴 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해는 뭐 여행 쪽, 항공 쪽이 당연히 이제 네네. 올해가 작년이죠. 네네.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타격을 받았으니까 뭐 어렵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미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이미 코로나 타격을 받고 주가가 또 한 차례 매출이 크게 꺾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이 종목에 기대하기보다는 네네. 조금 더 그 우량주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잘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저희가 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좀 회생주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는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기업 바로 보여주시죠. 자, 바로 CHPT라는 심볼을 쓰고 있습니다. 차지 포인트죠.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거는 그래도 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차지 포인트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네네. 관련된 기업 중에는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소의 관리부터 뭐 위치, 결제까지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점유율로 봤을 때에도 현재 미국이랑 유럽 합쳐서 73% 정도니까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기업 자체는 일단 3월에 스펙 상장하였고요. 다만 이제 그 후에 주가 자체는 성장주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3월 31일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40억 달러 규모의 2030년까지 50만 대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주가는 크게 반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1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4,000개 이상 휴게소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할 것이다라는 이미 계획도 발표했는데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점유율이 지금 1위 기업인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미 자체적으로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 이 차지 포인트에서 테슬라의 자동차를 충전을 못하면 이것도 결국에는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댑터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차지 포인트의 충전소에서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이 충전소 기기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차지 포인트가 좀 매력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뭐 리스크 요인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미국 북미 쪽이랑 그다음에 유럽 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실 아직 이 충전소 확대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일단 그 대주주 락업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역시 뭐 어제 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긴 했었지만 애널리스트 목표가들의 좀 최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점들도 다른 성장주 대비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덜한 기업이 차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위를 차지했던 차지 포인트까지 살펴봤고요. 1위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기업은 바로 여기입니다. 티커는 일단 NNOX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녹스입니다. 만든 분들이 뭐 관심 갖고 계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녹스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나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가가 그 락업 해제 되고 나서부터 사실 주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거의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기다리던 뉴스가 조금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4월 5일 날 뉴스가 있었죠. 그 나녹스의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이 미국 FDA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프리장부터 70% 이상 거래되기도 하였고요. 장중에는 물론 차익으로 이제 17%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후에도 뭐 이제 추가적인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 나녹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용인에 4천만 달러 투자해서 부품 제조 공장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당일날도 차익이 크게 나왔는데 그 후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조금 밀리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투자자 구성이라던가 뭐 숏 물량들이나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에나 흑자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들도 아직은 조금 비싼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제가 밸류에이션 조금 예측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 내용에 따르면 2024년에 이 나녹스 기계 15,000대가 설립이 되고 배치가 되고 하루에 스캔이 20회 정도 나오고 이 스캔당 비용을 $14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연매출이 12억 달러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이 7억 달러 수준이니까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예측이 2024년 이후에 그거를 미리 땡겨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조금 더 큰 주식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3 종목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ETF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ETF는 어웨이라는 티커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ETF인가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제일 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가장 큰 여행에다가 기술을 결합한 기업들만 담고 있는 ETF 어웨이 ETF를 조금 오늘은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뭐 호텔이나 크루즈 같은 전통적인 여행 기업들도 좋지만 사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직접적인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근데 사실 매출은 거의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사실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테크 쪽 성장주의 기대감과 백신 회복, 코로나 접종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섹터가 조금 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좀 뭐 이제 다른 예지만 뭐 디즈니를 조금 예를 들어보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S&P 기업 중에 좀 가장 아웃퍼폼했던 이유가 기존의 이제 사업부가 사실 컨택 쪽, 테마파크 쪽의 비중이 컸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OTT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비대면 언택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좀 비슷한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경제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기술력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만 모아놓은 어웨이라는 ETF를 소개해드렸고요. 안에 보니까 익스피디아, 부킹홀딩스, 우버, A&B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준국 주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